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단원 서술형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유리수와 순환소수 끝냈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2학년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만났던 식보다 좀 더 복잡한 식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채로 계산을 하거나 어떤 식에 대해서 생각하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요,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야 할 건데 바로 그 첫 번째 시간. 자, 지수법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지수법칙이 1에서 4까지 4가지나 되네요? 맞아요. 근데 이 지수는 어떤 지수냐?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을 공부하면서 밑과 지수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죠? 맞아요. 이 지수가 그 지수예요. 자, 그럼 이 4가지나 되는 이 지수법칙 무엇인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개념 클리어 하러 시작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2016년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 발견됐어요. 바로 그 이름도 멋집니다. 프록시마 B라고 하는데, 자, 지구와의 거리 보세요. 아니, 이게 대체 얼마나 큰 수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봤더니요, 40조 킬로미터였어요. 이 거리는 시속 25만 킬로미터. 이 시속이라는 건 속력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25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러한 빠르기로 가는 탐사선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8,000년이나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서울에서 부산, 선생님 부산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동차 타고 가면 몇 시간이나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쯤 되는데요. 이 탐사선은 1시간에 시속 25만 킬로미터를 간다면 정말 빠른 탐사선이에요. 근데 그 속력으로 세상에 18,000년이나 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왜 이걸 가져왔느냐? 자,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듭제곱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는 너무너무 쓰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4 곱하기 0이 13개거든요. 그래서 10의 13제곱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25만 같은 경우에도 바로 25만을 25 곱하기 만이니까 10의 4제곱이다 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10의 13제곱 같은 것은 10을 13번 곱하는, 즉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이렇게나 크고 복잡해 보이는 수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10을 뭐라 그랬냐? 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곱한 횟수, 바로 이것을 지수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오늘 모배운에서 딱 보여줬을 때 지수법칙 1부터 4까지 있었잖아요. 그 지수가 바로 이 지수였어요. 그러면 이 지수법칙이라는 건 결국 이 거듭제곱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이 지수들의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쯤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중학교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식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 어떤 의미였냐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복잡한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끼리 어떤 계산을 하는지 바로 지수법칙 1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자, x가요. 예를 들어서 x가 제곱, x가 2번 곱해졌다는 얘기죠. x의 세제곱, 얘는 x가 3번 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곱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지금 이 두 식의 공통점은 뭐게요? 밑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지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곱하는 거는 x제곱이라는 거는 우리 거듭제곱으로 x를 2번 곱한 식이죠. x세제곱은 x를 3번 곱한 식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x가 몇 번 곱해진 거죠? 2번, 3번 합해가지고 5번 곱해진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으로 x의 몇 제곱? 그렇죠. 5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보세요. 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 뭐가 더 간단한가요? 당연히 우변의 식이 더 간단해요. 자, 그럼 이렇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어떨 때만 이게 가능하냐면 밑이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결국 이 5번이라는 이 지수를 집중적으로 본다면 2번과 3번, 바로 2와 3의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라는 원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 친구들은 x의 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을 xy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B, 이거 주의해 주세요. 그럼 이제 공식으로 정리를 좀 하죠. 당연히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인 범위 안에서만 나타낼 겁니다. 즉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바로 a가 m개, n개가 곱해졌으니 합해서 m 더하기 n개가 곱해졌다. 그래서 결국 지수끼리 더한다. 짧게 우리 지수의 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친구들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초 문제만 풀 거 아니잖아요. 이제 좀 앞으로 점점점 어려운 문제도 풀려면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y의 5제곱 곱하기 y의 7제곱이 있어요.
자, 밑이 y로 같습니다. 그럼 이거 쭉 풀어보면은 y가 5개가 곱해졌고 y가 7개가 곱해졌으니까 이거는 y의 몇 제곱? 그렇죠.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곱셈 계산인데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더해야 되는지 이 원리를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얘가 없고 y의 12제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거꾸로도 여러 개의 바로 이제 y에 대한 곱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더해서 12가 되는 두 수는 5하고 7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6과 6도 있으니까 y의 6제곱 곱하기 y의 6제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y의 뭐 8제곱 곱하기 y의 4제곱 등 너무너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곱셈으로 나누는 이 거꾸로의 과정도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앞으로 어려운 문제 풀 때 우리 친구들이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보세요. 만약에 이제 b 곱하기 b의 제곱이 있어요. 밑이 b로 같네?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지수가 없네 아무것도. 그럼 그냥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보면은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b가 2개 곱해진 겁니다. 그럼 b 1개에다가 2개까지 즉 3개가 되는 거죠. 우리 지수가 1일 때 굳이 1을 쓰지 않았어요. 생략했다고요. 그래서 지수가 없을 때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2개의 식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지수가 없을 때는 1로 생각해서 모두 곱셈이죠. 그럼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6제곱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개념하기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에요.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2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2가 2개 곱해진 거고 2의 4제곱은 2가 4개가 곱해진 거예요. 얘네들을 곱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2가 몇 개 곱해진 건가요? 그렇죠. 2가 6개 곱해진 겁니다. 즉,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2의 6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다시 뭐라고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자, 곱셈이니까 곱하면 안 돼요. 그러면 2의 3 더하기 5 제곱 그래서 2의 8제곱 자, a의 4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밑이 a로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4 더하기 3이니까 a의 7제곱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 밑이 a로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더한다. 근데 지수가 없어? 그럼 넌 1이네 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a의 2 더하기 1제곱 거기다가 마지막에 세제곱을 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쭉 지수끼리 더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의 6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수법칙 첫 번째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지수법칙 두 번째. 이거는 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2의 제곱의 세제곱. 자, 모양 일단 볼게요. 2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이것을 또 세제곱하래요. 그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 네모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는 자, 이 네모라고 하지 않고 이제 괄호라고 한번 해보죠. 괄호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이 괄호를 통째로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괄호 안에 2의 제곱이 왔다라는 것은 2의 제곱을 3번 곱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다시 풀어보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니까 결국 2가 몇 개? 6개가 쭈루루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데 아니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6제곱이 되는 거는 우리 2를 3번 더한 거니까 2 곱하기 3이라서 2의 6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따라서 바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m처럼 보이니까 3으로 다시 쓸게요. 지수끼리 곱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의 n제곱은 바로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지수끼리 곱한다. 그래서 이건 지수의 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볼까요? 뭐 x의 세제곱의 4제곱 이거 어때요? 이거는 지수끼리 곱해서 x의 12제곱이죠. 왜냐하면 x 세제곱을 이렇게 4번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x를 자 이렇게 이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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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러니까 3을 4번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x의 3을 4번 더했으니까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 x의 12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얘는 원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런 원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원리 이해됐다면 x 12제곱이라는 걸 의심 없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럼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 거꾸로의 과정,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의 과정도 좀 알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x의 12제곱이 이렇게 거꾸로 우리한테 이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x의 3제곱의 4제곱이기도 하지만 x의 제곱의 6제곱이기도 하고요. x의 4제곱의 3제곱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해서 12가 되는 이 두 수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x의 6제곱의 제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꼴로 다시 바꿔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 지수법칙 두 번째였습니다. 지수법칙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a의 m제곱, 그러니까 거듭제곱에 또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네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였어요. 그래서 2의 제곱의 4제곱은 얘네끼리 지수끼리 곱한다. 그래서 2, 4, 8, 2의 8제곱. 2의 세제곱의 4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바로 3, 4, 12, 2의 12제곱. a의 제곱의 5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a의 10제곱. a의 5제곱의 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a의 10제곱. 어때요? 지금 얘네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뀌어도 어차피 a의 10제곱, 10제곱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지수법칙 세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되게 기초니까 뭐야 되게 쉽네, 문제 풀만한데 라고 할 텐데 이게 한꺼번에 섞여 나오면 또 되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올 때 그냥 쉬우니까 그냥 뭐 대충 듣지 이런 생각 말고 일단 뭐 필기할 거, 필기하다 보면 선생님 설명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고 일단은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지수법칙 세 번째는 바로 지수의 차인데요. 지금 형태 보세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 앞에 거를 보지 말고 얘만 보면은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아니 근데 선생님 얘를 왜 나눴을까요? 지금 보세요. m하고 n은 지수예요. 근데 앞에 게 큰 경우, 지수가 이제 앞에 오는 지수가 큰 경우랑 앞뒤의 지수가 같은 경우랑 뒤에 오는 지수가 큰 경우로 세 개를 나눴어요. 아, 그런 걸 보니까 어디가 더 큰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가 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공식을 예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끌어볼게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지수가 큰 경우 해볼게요. 예를 들어 x의 5제곱 나누기 x의 제곱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이거 어떻게 나눌지 우리 친구들 느낌이 안 오죠? 하지만 우리 나눗셈 어때요? 나눗셈 생략하면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얘도 분수꼴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x제곱이 분모가 되니까 x제곱분의 x 5제곱이라고 한다면 지금 분모는 x가 이렇게 2개 곱해진 거고 분자는 x가 5개가 곱해진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펼쳐보면. 그러면 같은 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약분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x 2개씩 사라집니다. 그럼 분자에 x가 3개 남으니까 x 세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보세요. 분자에 5개가 있었는데 분모에 2개가 약분돼서 사라져서 3개만 남았다. 5개에서 2개를 뺀 3개만 남았다. 5개에서 2개를 뺀 3개만 남았다. 결국 이 계산은 뭐가 된 거죠? 그렇죠. 바로 x의 5제곱. 이 x 세제곱은 x의 이제 5제곱이니까 지수를 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 그럼 뭐야?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이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빼면 되겠네? 자, 이 원칙이 같을 때랑 이렇게 뒤에 게 클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보자고요. 이번에는 x제곱 나누기 x제곱 해볼게요. 이것도 분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봤더니 어머, 우리 친구들 분모랑 분자랑 같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아니라 수로 한번 나타내보죠. 7분의 7 뭐죠? 1이죠. 1. 0 아니에요. 만약 10분의 10은 뭐예요? 1이죠. a분의 a 뭐예요? 1이잖아요. x제곱분의 x제곱도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분모하고 분자가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 10 나누기 10 보세요. 1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같을 때는 뭐가 된다? 무조건 1이구나.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 더 큰 경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x제곱 나누기 x의 5제곱 같은 경우에는 분수꼴로 나타내면 x 5제곱이 이제 분모고 x제곱이 분자니까 얘도 이제 펼쳐보면은 x가 5개가 분모에 곱해졌고 x 2개가 분자에 곱해졌다. 이거 약분되죠. 자, 짠짜라 짠짠. 약분이 되는데 아까랑 다르게 분자에 x가 3개가 남았다면 이번에는 분모에 x가 3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세제곱분의 1 x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자가 다 약분돼서 1로 남았거든요. 그럼 이 계산은 뭐가 되냐? 분수인데 분자는 1이고 분모는 바로 3이라는 것도 5개에서 2개를 뺀 거잖아요. 여기 5개에서 이 2개가 약분돼서 이 분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지수가 3개가 남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5 빼기 2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결국 분수꼴로 나온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만약에 앞에 있는 경우가 더 크면 그냥 이거는 뺄셈 계산해서 a의 m 빼기 n제곱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지수가 같다면 얘는 1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면 바로 요거 지워볼게요. 자,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 그죠? 그래서 A의 자, 큰 수가 n이니까 n개에서 m개가 약분돼서 사라졌을 거야. 그럼 m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특히나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0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절대 0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2 나누기 2는 1, 뭐 3분의 3은 1,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팍팍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지수법칙 세 번째 개념하기 문제 보죠. 자, 네모하는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앞에 게 더 크니까 그냥 이거는 의심 없이 빼주면 됩니다. 2의 세제곱 나오겠고,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6제곱 뒤에 게 더 크네요. 그럼 이거는 분수꼴이죠. 그래서 분자는 1이고, 자, 분모에 2가 6개가 있었는데 분자에 3개가 있어서 분자 3개랑 약분해가지고 6개에서 3개가 사라지면 3개가 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게 더 크네요. A의 6제곱 나누기 A 4제곱이니까 자, 6 빼기 4. 그러면 A의 제곱이 되겠고요. A 제곱 나누기 A 7제곱 뒤에 게 더 큽니다. 그럼 이거는 분의 1 꼴이 되는 거죠. 자, 분모는 A가 7개 있었는데 여기 분자 2개니까 2개가 사라져서 7개에서 2개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5개가 남아. A 5제곱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대소관계 먼저 따져줘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지수법칙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정수와 유리수 계산했을 때 그리고 또 앞에서 분배 법칙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2하고 A 플러스 B라는 방식이 있을 때 이거 괄호 풀면 2를 A에 2를 이렇게 B에 곱해서 자, 2A, 2B를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덧셈 계산하는 것처럼 2A 더하기 2B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분배 법칙이었죠. 나누어 2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도 지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지수를 나누어 분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x, y의 제곱 같은 경우 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통째로 x, y를 2번 곱하라는 건데 x, y 곱하기 x, y라는 거죠. 이건 x 곱하기 y, x 곱하기 y니까 x 제곱, y 제곱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제곱을 안에 있는 문자 각각의 제곱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a제곱 b의 세제곱의 4제곱 같은 경우. 그럼 이거는 a제곱 b 세제곱을 4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 a제곱의 4제곱, a의 8제곱이죠? 거기다가 b의 세제곱의 4제곱 각각 4제곱을 해줘갖고 12제곱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가 나온 경우 자 보세요. 2a 제곱의 세제곱 이건 어떨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a 제곱 곱하기 2a 제곱 곱하기 2a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 3번 곱해졌기 때문에 2, 2는 4, 4, 2, 8이 돼야 되거든요. 즉 이것은 2도 세제곱되고 a 제곱도 세제곱돼서 a의 6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간단히 나타내면 8a 6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음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x, y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있을 때도 마이너스도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x를 세제곱한다라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이제 부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도 세제곱, x도 세제곱, y제곱도 세제곱 각각 다 따로따로 분배해주면 됩니다. 음수는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고요. x 세제곱에다가 y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를 보고 AB 전체가 m제곱이 되는 거면 A도 m제곱 해주고 B도 m제곱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지수의 분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분수꼴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a분의 b의 제곱에 이제 세제곱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2a분의 b의 제곱을 이렇게 3번 곱하는 거잖아요. 펼쳐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쫙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쫙 곱하니까 결국 분모를 곱할 때 2를 3번 곱해서 2의 세제곱, a도 3번 곱하니 a의 세제곱, b의 제곱도 3번 곱하니까 b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보면 이 밖에 있는 지수 세제곱이 분모 분자에 골고루 다 개수가 있다면 개수도 자 2도 세제곱, a도 세제곱, b의 제곱도 세제곱을 다 골고루 분배해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b분의 a의 m제곱은 b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개념하기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a, b의 세제곱이에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자, 개수가 있으면 개수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에도 a 따로 b 따로 다 따로따로 착착착착착 나눠서 세제곱씩 해주는 거예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B분의 A의 4제곱은 자 A의 4제곱, B의 4제곱. 그러니까 B의 4제곱분의 A 4제곱이죠. 그 다음에 AB 제곱의 세제곱이에요. 자 A의 세제곱하고 B의 제곱도 세제곱 해주는 거죠. 그럼 A 세제곱 B의 6제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 분모 분자 각각 다 따로따로 분모 B의 4제곱 분의 A의 제곱의 4제곱 그래서 B의 4제곱분의 A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때요? 이제 지수법칙 4개가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 지수의 분배다 라는 그런 스토리로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예제하고 유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좀 더 업 시켜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수법칙도 계산이에요. 이 지수법칙이 어떤 기초 계산이 돼갖고 앞으로는 단항식, 다항식, 곱셈, 나눗셈 점점 복잡한 계산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와, 그때 가면 와, 지수법칙을 해도 쉬웠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계산 많이 해서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아셨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덧셈하고 곱셈 되게 쉽게 막 쑥쑥 풀잖아요. 그것처럼 지수법칙도 그러한 기초 계산이다 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의 설명 들을 땐 열심히 듣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제자 누모가 그렇지 손이 제일 바빠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연필 들고요. 열심히 계산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좋아요. 이제 예제, 유제 문제로 우리 또 이제 개념을 좀 탄탄하게 익혀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자, 지수법칙 1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봤더니 이 지수법칙 1번이야 2번이야 앞으로 그 친절하게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딱 주어진 식을 보고 이거는 지수법칙 1, 뭐 1, 2, 3, 4 순서를 기억하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수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더해야 된다. 그러면 이 좌변을 계산을 하면 2에 2 더하기 3 더하기 A를 하면 되는데 얘가 256이래요. 그걸 보니 256 자체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알겠네요. 2로 나눠보면 128, 또 2로 나눠보면 64, 2로 나눠보면 32, 2로 나눠보면 16, 2로 나누면 8, 2, 4, 2, 2. 자, 2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의 8제곱이 되겠다. 자, 우리 2의 9제곱은 바로 256의 2배인 얼마가 될까요? 512. 그 다음에 2의 10제곱은 1023입니다. 이거 그 간간히 나오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수끼리 같은 거죠? 2 더하기 3 더하기 A, 즉 5 더하기 A가 8이니까 A는 얼마예요? 3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했어요. 예제 1번. 그 다음에 유제 1번. 자, A의 4제곱 곱하기 A 곱하기 A의 X제곱이 A의 9제곱이다. 지금 딱 좌변을 봤더니 미치 A로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이다. 그러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자, 그럼 A의 4제곱에다가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주의할 거 하나 꼭 당부할게요. 가운데처럼 A만 있습니다. 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죠? 1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수가 없을 때는 지수를 뭐라고 생각한다? 1이라고 생각한다. 아셨죠? 자,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더하기 뭐를 해줘야 돼요? 1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x, 이것이 a의 9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지수끼리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4 더하기 1은 5니까 5 더하기 x가 9가 된다. 그래서 x가 뭐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제 2번 가죠.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나왔어. 지수끼리 더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4의 x 더하기 2제곱은 지수끼리 더했다라는 거는 이 4의 x제곱하고 4의 2제곱, 제곱을 어떻게 한 거죠? 그래요. 곱한 거.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의 과정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4의 x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을 하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16이 되죠. 정답 5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끼리 어떨 때 더할지. 미치 같은 거듭제곱에 뭐 할 때? 곱할 때.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지수법칙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수의 곱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생겼을 때 이럴 때 말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좌변을 좀 정리해보면 x의 제곱의 제곱은 x의 몇 제곱? 6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다 x의 4제곱이래요. 뭐야? 지수의 곱과 지수의 합을 동시에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의 몇 제곱이에요? 10제곱입니다. 자, 좌변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변을 보니까 x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2a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2a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얼마?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 4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쭉쭉 나갈게요. 이제 지수법칙이 딱 하나씩 따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1번에서 4번까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친해져야 됩니다. 자, 지금 2의
제곱의 4제곱 이거 어때요? 지수끼리 곱하죠? 그래서 2의 8제곱 곱하기 2의 네모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지수끼리 3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의 20제곱이 된다. 근데 지금 얘는 또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어때요?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수끼리 봤을 때는 8 더하기 3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이것이 20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3 곱하기 네모가 12, 즉 네모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네, 3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제 3번까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유제 4번 갈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세제곱에 제곱에 4제곱이 있을 때 가로가 많을 때는 우리 가로를 어디서부터 풀어요? 밖에서부터 푸나요? 아니에요. 안쪽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보세요. A의 세제곱이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제곱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4제곱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4제곱 하기 전 A의 세제곱의 제곱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A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4제곱 한 겁니다. 그러니까 A의 몇 제곱? 24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 보세요. 3 곱하기 2를 해갖고 6으로 만든 다음에 6 곱하기 4를 했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이 지수끼리 몽땅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 4, 24. 즉 이것이 A의 n제곱이라면 n은 얼마? 바로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법칙 세 번째로 이제 나눗셈이 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식의 지수가 더 컸냐 아니면 둘 다 같았냐 아니면 뒤에 게 더 컸냐 이거 대소관계를 먼저 따져줬었어요. 근데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곱셈으로 해서 다 분수꼴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나눗셈을 해서 A의 4제곱이 나왔대요. 는 1이 아니라 4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 있는 이 지수가 더 컸다라는 얘기죠. 그럼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이렇게 뺀 거예요. 자, 11에서 x를 빼고 얘 지수 없으니까 뭘로 생각한다? 1로 생각한다. 요거 이제 선생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얘가 얘다. 즉 11에서 x에서 2를 빼면은 10 빼기 x랑 똑같죠. 이것이 4니까 x가 얼마?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식의 나눗셈뿐만 아니라 세 개가 있을 때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뺄셈으로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얘가 더 크면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이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게 더 커가지고 뒤에 있는 애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거 예상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2의 12제곱 나누기 2의 x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것도 는 1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2의 자 지수끼리 어떻게 주면 돼요? 빼주면 됩니다. 12 빼기 x 빼기 2가 2의 세제곱이다.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해서 12에서 x에서 2를 빼는 거는 10 빼기 x예요. 얘가 3이니까 x가 뭐가 돼요? 7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제 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우리 계산해 볼게요. A의 8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앞에 게 더 크니까 그냥 8 빼기 4를 해서 A의 4제곱이 맞죠? 자 A의 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뒤에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는 1이에요. 는 1. A의 3 빼기 2 1. 즉 A분의 1이 맞아요. 그 다음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의 세제곱은 A의 6제곱인데 같은 식을 나눈 거니까 1 맞네요. 그 다음 A의 6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자 요거는 지수의 곱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으니 A의 세제곱이 맞죠? 틀렸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먼저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A의 세제곱이에요. 여기서 나누기 A의 4제곱이 됐으니까 뒤에 게 더 크잖아요 지수가. 그래서 4 빼기 3은 1 즉 A분의 1이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지수의 분배. 얘가 바로 우리 지수법칙 네 번째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 거듭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다 나누어서 곱해줘라 라는 뜻이죠. 자 마이너스 2 x 세제곱에 a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펼쳐졌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2를 a제곱하고 x 세제곱을 a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몽땅의 a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x의 3a제곱 얘가 바로 마이너스 b x의 9제곱이니까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x의 지수를 통해서 a를 알 수 있는 거죠. 3a가 9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a는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세제곱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8이라면 b는 8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1로 정답은 5번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특히나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부분 조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x의 2a의 세제곱이니까 6a, y의 3b제곱 이것이 x의 12제곱, y의 12제곱이니까
바로 6A가 10이라면 A는 2, 3B가 10이라면 B는 4. 그래서 A 플러스 B는 6.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분수꼴도 마찬가지예요. 제곱을 분배해 보자고요. 분모는 Y의 4, 2, 8, 8제곱, 3의 제곱 9, X의 2A 제곱. 비교하면 지금 X의 지수 2A가 6이니까 A는 3이고요. B는 9가 되겠고 C는 8이 되겠네요. 이들을 쫙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의 원픽 포인트 확인해보죠. 자, 오늘 배운 지수법칙 4가지, 바로 어떤 형태에서 지수끼리 어떤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어떨 때 지수를 더하냐? 바로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에서. 어떨 때 곱하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에서. 자, 지수끼리 뺄 때는요, 바로 나눗셈인데 이때는 우리 지수의 크기를 좀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의 분배도 있었어요. 다음과 같이 분수꼴일 때도 분자, 분모, 개수에 골고루 곱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 지수법칙 4가지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사실 오늘 간단한 문제만 해결했지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의 실수 클리어하기 위해 선생님이 퀴즈 하나 냅니다. 자, 지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게시판에 많이 정답도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